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일에만 빠져 30억 재산을 모은 50대 독신 여성 김 씨.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은 김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김 씨는 차분히 남은 삶을 정리하는데요. 사실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30년 전 결혼을 약속한 남성의 아이를 낳았지만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이미 가정에 있었고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요. 그 후로 김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아들을 찾아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김 씨. 자신이 낳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고 있는 친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최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20살 나이에 시골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왔죠. 개인 회사에 취직을 처음엔 했어요. 직장인, 회사원으로 생활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곧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안 해본 장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옷가게, 떡집, 과일 여러 가지 이제 장사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정말 홀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쓰면서 저축을 해서 작은 연립주택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동산을 조금씩 불려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2채, 상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원 정도 재산을 가진 나름 자산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50대 후반이 된 거죠. 결혼 안 했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았고요. 당신에게 남은 생애는 불과 1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정말 젊었을 때 어렵게 살면서 이제 좀 행복이라고 할까요? 돈도 좀 모아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시한부 선고라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네요. 이제 50대에 들어왔으면서 50대가 될 때까지 아마 연애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요. 어디 좋은데 여행도 한번 못 갔고 또 일만 하다 보니까 친구도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겠죠. 거기에다가 여성이지만 뭐 치장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몸 꾸미는 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여유가 좀 생겼고 이제부터는 좀 여유롭게 재미있게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굉장히 충격 속에서 왜 하필이면 나냐. 난 착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시한부냐.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감정을 추스리고 앞으로 남은 1년 이 삶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 뭐 그러면서 꼭 보고 싶었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았던 재산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까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생을 이제 정리하려고 보니까 딱 하나가 눈에 밟혀왔다고 해요. 남모르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왜 도리어 20대 여성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까? 그리고 안 하는 일 없이 나중에 일을 했을까? 지인들도 친구들도 별로 없이 이렇게 외롭게 살았을까가 어쩌면 조금 해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도 모르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0년 전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향에서 막 상경했을 때 20대 초반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랑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이제 잡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지금 임신한 상태로 결혼하는 게 좀 힘드니까 아이부터 낳고 결혼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보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남편이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남성은 결혼할 수가 없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 말하자면 유부남이었던 거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여성, 뭐 결혼까지 결심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결국 이 아이는 그 남편
남편이 될 뻔한 사람, 그 남자가 키우기로 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충격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다 이제 먹고 살려니까 이것저것 안 하는 것 없이 장사를 하고 이랬던 건데 아마도 그 일에만 몰두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이 원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충격을 받으면 뭐 남자를 또 믿을 수 없었겠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수소문 끝에 30년 전에 낳았던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그 아들을 찾게 된 계기도 아마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아이였을 거예요. 죽기 전에 아이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리고 내가 재산이 있는 것을 줄 사람은 뭐 혈혈 단신은 본인에게는 아들밖에 없으니까요. 수소문에서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이에게는 그 남자의 아내는 새엄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좀 괄세를 받고 자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도 매우 고생스럽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평생 자기 아이에게 죄책감이 있던 것이 더 커졌고요. 예. 이 아이에게 이 재산을 어떻게든 줘서 그동안의 이 고생스러웠던 삶을 좀 어떻게 씻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50대 여성의 궁금증이라고 할까요? 네. 자, 1. 다른 사람 앞으로 지금 내 아이가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이 아이에게 나의 재산을 상속해 줄 방법이 무엇인가 있겠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내 아들로 되찾아올 수 있는 내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 얘기하면 박 변호사님도 늘 설명을 하고 뭐 손소변을 설명하지만 법률적으로 딱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아들이 자기 자식은 맞다고 하지만 다른 부모의 자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선 네. 가능합니다. 지금 뭐 상속이나 뭐 기타 다른 걸 따지지 않고 지금 증여를 해도 돼요. 네. 증여. 네, 그건 지금 증여해도 됩니다. 이거는 제한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물론 뭐 세금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러면은 증여 지금 하는 게 약간 좀 어렵다 또는 뭐 꺼려진다 이러면 사인 증여라는 것도 있고 유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뭐 쉽게 말하면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재산이 넘어가는 증여입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좀 좁혀서 말을 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상속이라는 거는요. 정말 핏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혈연 관계가 있으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살아있는 그런 그 자녀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재는 제가 아무 그 혈연 관계 없는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실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네, 제가 그걸 아들입니다.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생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이 정리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실제 모친으로 지금 등록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또 지금 이 생모는 존재한다는 그런 확인해서를 구해서 거기서 승소한 다음에 판결문을 가지고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상속의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증여가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다. 이 얘기군요. 증여, 뭐 사인 증여이 네. 다 지금 되는 상황이 유언도 뭐 글로 주면 네. 됩니다. 뭐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또 유언 후에 그 사람을 아들임을 인지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지금 등록부상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혼란스러움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인생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굳이 그래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그 소송을 해야 됩니다. 말씀했던 네, 신생자 존부 부존재 자기하고는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하기에는 또 아들이 또 겪을 좀 충격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그 1년 생이 1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나의 자식으로 올리고 싶다. 그런 입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친생자로 지금 네. 추정되는 저게 네. 저 집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지금 말했던 친생자 관계 저 엄마하고는 아니라는 부존재 확인해서 자신하고 맞다는 걸 유전자 검사하면 뭐 금방 되니까 한 다음에 그 판결 등본을 갖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오늘 그 상담하신 분의 그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 이제 증여를 선택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실제로는 나의 친생자다라는 걸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현재 그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어머니 있죠. 길러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는 친생자 관계는 없지만 입양 관계가 인정됩니다. 이게 처음에 다른 사람 아이지만 출생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뭐 고민 1년, 생일 1년 시점에서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라는 상담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충분한 좀 답을 드렸는데요.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